중요한 건 이게 바로 CG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그런 것들을 좀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직접 사진을 찍은 것 같은 보행로를 통해서 입주민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만들었죠. 전통적인 호텔 사업의 틀을 좀 깨고 기술, 브랜드, 부동산을 결합한. 안녕하세요. 공간 부동산 컨텐츠 이야기 들려드리는 손동산입니다. 호텔이지만 호텔이라 부르지 않는 곳, 바로 나도 호텔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름부터 심상치 않죠? 호텔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호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도 호텔은 일본에 있는 여러 호텔 종류 중 하나입니다. 작년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웹사이트, SNS 등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럼 이슈가 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나도 호텔이라는 독특한 이름 때문일까요? 일단 유명 인사와의 콜라보레이션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콜라보레이션 좀 지겹다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너무나도 많으니까. 하지만 접근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가 나도 호텔 여러 장소들 중 하나인데, 중요한 건 이게 바로 CG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건물을 만들기 전에 CG로 호텔을 판매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이죠. 국내에서는 선분양 같은 개념일 수도 있는데, 혹은 청약처럼 볼 수도 있겠네요. 물론 모델하우스를 보지 않고 구매한다는 건 좀 다르겠지만요. 나도 호텔은 사실에 가까운 CG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그런 것들을 좀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일즈를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최근에 세일즈를 시작한 프로젝트를 보면 정말 현장에서 직접 사진을 찍은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심지어 바다가 출렁이는 표현부터 햇빛이나 그림자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사실적이죠. 이 CG를 만든 업체가 바로 미르라는 노르웨이 회사인데요. 글로벌하게 굉장히 유명한 CG 회사입니다. 실제 작업물을 보면 사진인지 CG인지 전혀 분간이 안 갈 정도인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만드는지 비전문가 입장에서도 그 방법이 너무 궁금하네요. 그러면 저도 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질 텐데 말이죠. 참고로 미르에서 노들섬 CG 작업을 했다고도 하니까 향후에는 미르의 작업물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호텔이나 건물을 지을 때 유명한 건축가 이름을 걸고 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방금 얘기했던 노들섬의 토마스 헤더윅, 아모레 퍼시픽 본사의 데이비드 치퍼필드, 에테르노의 라파엘 모네오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분들이 국내에 웬만한 건물들을 다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도 호텔은 건축가와만 작업을 뭐가 벌레가 있어가지고요. 어쨌든 작업을 하는 게 아닌데, 가장 최근에는 리고, 페럴 윌리엄스와 도쿄의 나도 호텔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고문이자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리고? 혹시 닌텐도를 떠올리는 분은 없겠죠? 사실 이름 자체는 대중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 분입니다. 바로 휴먼메이드라는 하트 배경의 로고는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핫한 패션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자 메이프라는 원숭이? 침팬치처럼 형상화된 로고는 보신 적 있겠죠? 이 스트릿웨어로 굉장히 유명한 패션 디렉터이기도 합니다. 그럼 페럴 윌리엄스, 이분은 아마도 좀 더 아실 것 같은데, 전 루이비통 디렉터이기도 하면서 해피라는 노래로 굉장히 유명한 가수입니다. 최근에는 이 두 분이 함께 패션 브랜드 디렉팅을 하는 모습도 종종 보이네요. 이렇듯 일반적인 호텔이나 건물 개발에 유명 건축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과는 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물론 BIG라는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핫한 건축계 BTS, 왜 BTS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닮았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아무튼 이 BIG는 비앙케 잉게스 그룹의 약자로 건축가 이 그룹이 유명해진 이유에는 에잇하우스, 코펜힐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에잇하우스는 주거, 상업, 오피스가 혼합된 대규모 단지로 숫자 8의 형태를 독창적 배치와 경사형 보행로를 통해서 입주민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만들었죠. 그리고 또 다른 대표작인 코펜힐은 폐기물 소각장 위에 스키 슬로프와 하이킹 코스를 결합한 친환경 복합 시설로 산업 인프라와 도시 레저를 결합한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프로젝트는 서울의 오세훈 시장이 해당 프로젝트를 국내에 적용하려고 직접 방문하기도 했죠. 이렇게 유명한 건축가와 작업을 하기도 했지만 건축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 분야의 인물과 협업을 한다는 것이 기존의 건물을 개발하는 접근과는 조금 다른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바로 운영 방식입니다. 나도호텔은 공유, 소유권 모델을 통해서 유연하게 소유권을 재정의했는데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부동산을 12개의 지분으로 나누고 각 지분은 연간 30박의 숙박 권한을 부여합니다. 소유자는 원하는 만큼 지분을 구매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 숙박일은 나도호텔이 호텔로 임대를 해서 관리비를 환불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멤버십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그런 곳은 제가 묵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때 에어비앤비처럼 공실을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혼합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나도호텔, DAO라고 불러볼게요.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NAC, 나도호텔 코인이라는 암호화폐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진짜로 이제 코인을 발행하는 거죠. 이 NAC를 보유하면 호텔에 숙박할 권리를 얻기도 해서 식사, 액티비티, 자동차, 심지어 이제 헬기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바이백 앤 번이라고 해서 나도호텔 다오를 호텔 운영 수익으로 얻은 자금으로 시장에서 NAC를 바이백, 다시 구매하고 번, 소각해서 토큰의 희소성을 높인다고도 합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현실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희소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은 그만큼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대표가 하마즈마 신지라는 분인데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그 부동산 디벨로퍼 같지 않나요? 제가 그 업에 종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의 실제 오리지널리티는 부동산은 아니시지만 어쨌든 제 눈에 좀 그렇게 보이네요. 아무튼 일반적인 호텔의 접근법과는 굉장히 상이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 호텔과 숙박권 교환, 일본 부동산의 해외 판매라든지 해외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처럼 방향성이 굉장히 글로벌하죠. 시각이 굉장히 껴있는 분 같습니다. 어쩌면 이 방식이 굉장히 좀 스마트한 방식인지도 모르겠는데 국내 하나의 호텔을 개발하는 것보다 이 호텔 브랜드가 글로벌 유명 건축가, 셀러 이런 분들과 콜라보를 하고 해외에서는 이 호텔을 세컨드 하우스이자 재판매가 되는 그리고 NAC 개념의 프로테크적인 요소까지 넣었으니까 말이죠. 사실 호텔을 만들고 운영한다는 게 초기 투입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토지 매입부터 건축 설계, 시공, 운영사의 운영 이때 이제 글로벌 체인이면 그 브랜드 스탠다드에 충족시켜야 되는 인테리어나 FF&E, OS&E 같은 것들도 있고 그 호텔에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 등도 굉장히 높죠. 그리고 실제 개발 후에도 호텔의 운영에 대해서도 사실 확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시장 환경이나 경기 등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개의 호텔을 만드는 건 그만큼 많은 리스크를 떠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제 호텔 개발의 성과 지표 중 하나인 자본 환원율, 캡레이트를 살펴보면 팬데믹 이전에는 3.5에서 4.5% 수준에서 팬데믹 이후에는 4.5에서 6.5%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참고로 이 캡레이트는 순영업소득 NOI를 매입 가격으로 나눈 건데 즉 이제 매입 가격인 분모가 낮아지면 캡레이트이 높아지고 이 분모가 높아지면 캡레이트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즉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그 순영업소득 대비 매입 가격이 조금 낮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5에서 6.5%의 조금 더 높은 요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 매입 가격과 순영업소득, 즉 운영 성과에 따라서 수익률이 또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거라는 게 호텔인데 결국 그 호텔 운영을 잘해서 영업소득이 높으면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 영업소득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비용을 줄이면 되죠. 하지만 반대면 매출을 높이면 됩니다. 즉 호텔 지표 중 하나인 ADR, 숙박 이용료, OCC, 오큐펀시 같은 것들을 잘 조절하면 되는데 하지만 원래 50만원짜리 방이 3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팔기엔 굉장히 힘들잖아요. 물론 뭐 성수기, 극성수기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이렇게 6배, 10배 그 이상이 차이 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말인즉 호텔이 바뀌지 않는 이상 매출의 규모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 호텔의 매매 가격은 아무리 땅값이 계속 비싸져도 매출의 볼륨이 한정적이라면 이 매매 가격도 무한정 비싸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리모델링과 같은 개선을 통해서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 있어야 더 높은 금액의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나도호텔은 이 판매 방식을 다양화시켰습니다. 부동산을 개발하기 전에 CG로 공사 전에 미리 판매를 하고 자본을 확보하죠.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분할시켜서 하나의 자산을 세분화해 구매하고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욱 이제 오피스가 아니라 호텔이기 때문에 누구나 별장 하나 정도는 갖고 싶잖아요. 저도 언젠가는 별장 하나 갖고 싶은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별장이 내가 방문하지 않아도 수익을 내면 당연히 너무나도 좋겠죠. 그런 수요와 시장의 상황이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진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이 국내에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모자이크라는 공유 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고, 그 외에도 호텔이나 리조트 회원권 하면 떠오르는 대명 리조트, 아난티 같은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회원권을 판매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아는 에어비앤비도 사실 공유 주거의 표본이죠. 특히나 이 에어비앤비는 나 대신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주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나도호텔은 24년 6월에 시리즈 B 펀딩을 마쳤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55억엔, 약 원화로는 350억 정도라고 하는데 누적 투자 금액은 966억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나도호텔이 4에서 5년 차 정도 된 기업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분할 매수, 토큰의 금액이 이 투자 유치 금액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회사의 특성이 일반적인 스타트업과 좀 다르거든요. 두 회사 모두 시리즈 A, B, C 이렇게 이제 회사에 투자하는 것들은 있지만 그 외에도 부동산 회사는 각 프로젝트마다 SPC,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 회사에 또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게 이제 나도호텔의 웹사이트에서 보여주는 그런 펀딩의 개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스타트업의 시리즈와는 다르게 또 잠재된 어떤 투자 금액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나도호텔이 똑같다라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부동산 회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아서 일부 자료만 가져와 봤는데 순이익이 과거 대비 상승했다 정도 시그널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이고 부동산 개발이라는 자본 집약적 산업이다 보니까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데 외형 확장과 적극적인 투자로 설립 초기에는 순이익이 마이너스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플러스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년 기준 원화 24억, 24년 기준 44억 정도 되는 규모네요. 그리고 사실 프로젝트로 봤을 때도 BIG, 니고, 페럴 윌리엄스 누군지 이제 기억하시죠? 이런 분들 유명 인사들과 작업을 한 거는 불과 1년 안팎인데 그만큼 최근에 더 확장 및 성장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오늘은 나도호텔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부동산 개발을 살펴봤는데요. 이곳은 단순한 호텔 브랜드가 아닙니다. CG 기반의 선 분양으로 초기 자본을 확보하고 공유 소유권, 토큰화로 부동산 유동성을 또 확대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명 셀럽이나 건축가와 협업으로 브랜딩을 강화시켰죠. 전통적인 호텔 사업의 틀을 좀 깨고 기술, 브랜드, 부동산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들이 일본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그리고 이 모델이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나도호텔과 작업을 해보거나 이런 유사한 개념의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